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가 사는 은하계를 제외하면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은하가 아닐까요? 이 은하는 다른 어떤 은하보다도 SF 작품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이는 이 은하가 지구와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이기 때문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까지는 약 250만 광년이 걸립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놀라운 숫자이지만 우주의 기준으로 보면 사소한 거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드로메다 은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이쪽은 토픽입니다. 이후 영상을 다 보시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주는 계속 펼쳐지고 있다. 안드로메다 은하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은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은하의 존재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거리가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 문헌에는 밤하늘에 떠있는 작은 구름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망원경이 발명되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초기 망원경은 매우 원시적이었기 때문에 아직 안드로메다 은하의 개별별을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하계 내에 몇 개의 성운이 발견되기도 했고 이 동영상의 주인공도 그러한 성운 중 하나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은하가 당초 안드로메다 성운으로 명명된 것은 그런 경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855년 과학자들은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일어난 폭발에 주목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매우 밝은 초신성이었겠지만 단순히 새로운 항성이 타기 시작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성이 성운이라는 별의 요람 속에서 타기 시작한다는 것은 당시부터 이미 알려져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먼 은하가 흔한 성운에 불과하다는 오해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망원경이 개량되어 안드로메다 은하의 소용돌이팔과 밝은 은하액 등의 구조를 겨우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은 19세기도 거의 끝나갈 무렵의 일입니다.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것은 성운이 아니라 은하계처럼 또 다른 은하가 아니냐는 미약한 목소리가 처음 나온 것도 바로 이 무렵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단일 은하 모델이 파워를 가지고 있던 시대였으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은하수가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이미 19세기 중반에는 마젤란 구름이 다른 은하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그것도 같은 이유로 부정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 과학자들을 옹호해 보자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단순히 사고의 경직만이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천문학자들은 먼 천체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능력이 지금만큼 높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안드로메다 은하의 경우 다양한 연구자들이 그 거리를 북극성보다 가까운 6파색에서 멀면 수천 파색으로 산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너무 가깝습니다. 드디어 1923년에 이르러 위대한 에드윈 허블이 당시 최신 망원경을 사용하여 안드로메다 은하의 몇 개의 세페이드 변광성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페이드란 밝은 노란색 변광성의 일종으로 같은 별이면서도 항상 정확하게 같은 주기로 광도가 변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별의 겉보기 밝기와 실제 밝기를 대입하여 그 별까지의 거리를 도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의 경우 가장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허블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세페이드 변광성까지의 거리를 계산했더니 은하계 일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 도출된 수치 중 가장 대담한 것조차 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거리는 250만 광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가 아는 우주의 스케일은 몇 배로 넓어졌습니다. 은하계 외에도 은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놀라울 정도로 멀리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이후 허블에 의해 마젤란 구름 등 몇몇 다른 천체도 은하계 밖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역시 안드로메다 은하가 최초의 은하였습니다. 먼 것과 가까운 것. 그 후 연구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안드로메다 은하에 대한 새롭고 흥미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은하가 우리 은하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직경은 45,000파색이 넘고 적어도 1조 개의 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국소 은하군에서는 최대를 자랑하는 것이 안드로메다 은하이고 은하수는 그 다음으로 큰 크기입니다. 은하계와 마찬가지로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디스크와 몇 개의 소형 돌이팔이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에 속하는 무수한 별 대부분이 이 디스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하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은하액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은하액은 이중으로 보입니다. 사진으로도 대략 5광년 떨어진 크고 작은 두 개의 구조가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작고 어둑어둑한 쪽의 구조는 P2라고 불리며 아무래도 이쪽이 안드로메다 은하의 진짜 중심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에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지만 아직 질량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추정에 의하면 태양의 수천만 배 혹은 수억 배의 질량이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우리 은하계의 중심에 있는 초대 질량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불과 430만 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하의 중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크고 밝은 쪽의 구조는 P1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구조가 무엇인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합니다. 어쩌면 천문학적인 기준으로 말하자면 비교적 최근 안드로메다 은하가 뭔가 다른 은하를 삼켰고 그것이 아직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경우 P1은 삼킨 은하의 은하액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은하는 은하를 종종 삼키기도 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 중에서도 특히 재미있는 볼거리 중 하나로는 은하 중심에서 13만 광년 거리에 있는 구상성단 메이올2입니다. 1953년에 발견된 메이올2는 우리 국소 은하군에서 가장 밝은 성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구상성단은 비슷한 시기에 탄생한 매우 늙은 어두컴컴한 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메이올2는 그보다 더 흥미롭습니다. 메이올2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별들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는 금속이 많이 포함된 별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성단의 생명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상 성단에서는 별들이 밀집해 들어차 있기 때문에 항성끼리 행성계 형성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드문 형상인 건 분명합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에서는 우리 은하에서 볼 수 없는 몇 가지 흥미로운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상 성단보다는 크지만 외소 은하를 비롯한 정식 은하보다는 작은 구조입니다. 또한 구형이고 매우 큰 반지름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양의 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메이올2와 마찬가지로 삼킨 은하의 잔해일지도 모릅니다. 1999년 과학자들은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PA99, N2라고 불리는 비정상적인 현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현상 과정에서 비교적 질량이 작은 천체가 관측된 항성 중 하나인 늙은 적색 거성의 식을 일으켰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 수수께끼의 천체가 목성의 6배 정도 질량을 가진 행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들의 견해가 맞다면 이는 다른 은하에서 발견된 첫 외계 행성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다른 천문학자들은 이 현상에 관여한 것은 행성이 아니라 소형 항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지구와 비슷한 것을 포함하여 많은 행성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은하계에는 아주 늙은 별들도 있고 아주 젊은 별들도 있는데 이 은하에서는 별들이 3세대로 분명히 나뉘어져 있고 그걸 다 합치면 이 은하의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과학자들은 바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 별들의 나이는 각각 100억 년에서 110억 년으로 50억 년과 1억 년에서 5억 년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태양과 또래에 해당하는 두 번째 별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에는 그런 별이 남아돌 정도로 존재하고 있으니 분명 외계인도 많이 발견될 겁니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웃 은하 주민을 만나러 갈 수 없다고 슬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수십억 년 후에도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을지도 모르는 지적 생명체나 인류가 아직 존재한다면 기술적인 재주를 부리지 않아도 그들 쪽에서 우리를 만나러 올지도 모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두 은하가 천천히 접근하다가 40억 년 후에는 충돌하고 합체해 하나의 은하가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지구 규모의 대변동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별끼리의 간격은 상당히 넓으며 만일 우리와 프록시마 켄타우리 사이에 외지인이 끼어든다고 해도 별다른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동영상을 SNS에서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항상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